그러면 그냥 이것도 딴 얘기가 하는데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대체될까요? 그러니까. 희망으로는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되고 싶은데 희망입니다. 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제일 잘하는 분야거든요. 저 아나운서 팀에서도 AI 앵커 뉴스 나왔어. 부들부들 떨었어요 다. 대체되면 다음에 만나서 어떻게 살지 얘기 좀 하시죠. 긴장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다들 좀 하시고 아시겠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가장 핫한 모빌리티 이슈를 탐구하는 문과적 기술주의 시즌3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1부터 해서 지금 시즌3까지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문과적 기술주의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숨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완성된 차를 만들고 또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정교한 물류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물류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또 초특급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우수한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에서 학생 가르치고 있는 우수한입니다. 그 성함 말씀을 하시면은 그죠? 네. 이게 아마 태어나셔서 한 200번 넘게 그죠? 이 정도 뭐 2만 번. 2만 번 네. 이상 네. 모든 자리에 가면 네. 제 이름으로 한 30분을 얘기합니다. 저희 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빠는 검색이 안 돼? 왜요? 우수한 교수라고 치면 제가 안 나옵니다. 우리 대학은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우수한 그 출연자로서 네. 활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네. 국제물류학과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 어떤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까? 사실 물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뭐 산업공학이나 경영도 있고요. 뭐 운송, 무역 이런 데도 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물류라는 기능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학제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융합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학교는 2011년도에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2011년대 그럼 생길 때부터 생길 때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으로 좀 네, 계시는 네, 거군요. 네. 권위자 아니십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문과적 기술주의의 전문가분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비스의 송지훈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모비스 에어백 설계팀 송지훈입니다. 드디어 정면이. 뭐 이따가 천천히 또 설명들을 해주시겠지만 물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그리고 경제 발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지금 점점 더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경제 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가 있는데 그 주체들은 근데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관하고 연결해주는 기능이 물류입니다. 그래서 거의 경제 혈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혈관. 네. 우리나라가 또 특히 GDP 대비 교역 비중도 좀 맞습니다. 높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류를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딱 거기만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게 나라 밖으로 가면 글로벌로 가면 또 굉장히 우리 또 커집니다. 수출도 중요하고 그죠?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이 뭐 7, 8위 정도 수입이나 수출 규모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 GDP 대비 저희가 한 70% 정도가 다 교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출입 물량의 99.9%가 해상으로 운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선박 사업. 선박도 중요하죠. 이건 뭐 이제 선생님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그 우수한 어떤 그 수업의 어떤 그 방대한 양과 오늘 뭐 한 6시간 동안 그냥 물류에게 그냥 신명나게 할 수 있는데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니시고 어떤 그 상황을 현장 상황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자동차 업계 부품 업계에서도 이 물류 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동차 업계랑 자동차 부품 업계는 특히 또 물류 시스템이 되게 많이 중요한 게요. 부품 같은 것들이 세계 각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생산했던 자동차들도 세계 각지로 또 이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관세나 이런 공급망 이슈들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7, 8위의 교역국이다. 그래서 물류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수한 교수님께서도 또 송지훈 박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물류 시스템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 나라에 필요한 물류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맞게 물류 산업이나 물류 기능이 발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선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유롭게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마다 이 물류 산업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식이 있겠죠. 어느 기업들은 저기 가면 잘해, 일본 가면 잘해, 한국 가면 잘해 이게 있겠지만 근데 저, 딱 얘기 들어도 우리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저희 월드뱅크에서 네. 만들고 있는데 벌써 한 10년 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17위로 생각보다 좀 낮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냥 드네요, 좀 저는. 들죠? 네. 12시 전에만 시키면 아침에 다 오는데 맞습니다. 17위, 18위 좀 네, 좀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월드뱅크에 나온 LPI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 우수한 교수님도 지금 말씀하실 때 물류 얘기를 하시면서 얼굴 표정 너무 좋으신 거죠. 이를 정말 사랑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부심이 있습니다. 부심. 그러니까 물류에 대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인재들이 될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진짜. 아멘. 그래서 이 물류 분야에서 자동화가 또 지금 필수라고 네.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옛날부터 자동화가 구축돼 온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대규모 활동이 이루어질 때 네. 규모의 경제가 생깁니다. 즉 이제 어떤 시설에 고정 비용이 들어갔는데 화물을 많이 처리해야지 고정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비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데는 사람이 할 수 없죠. 당연히 기계가 들어와서 그래서 먼저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규격화된 용기에 넣을 수 있는 화물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쌓기도 좋고 옮기기도 좋고 그렇죠. 편하죠. 그렇죠. 50년대에 개발돼서 상용화된 게 1960년대인데요. 컨테이너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컨테이너가 된 거죠. 이렇게 생긴 컨테이너. 그것을 하려면 당연히 지게차도 거기에 맞는 게 개발이 돼야 되고요. 뭐 수출 뉴스 나오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배에서 올리고 내리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소규모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인력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분류기, 포장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모든 뭐 풀필먼트 센터, 물류센터에 그런 분류기,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건 다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문헌정보학과 출신으로서 네. 문헌정보학의 기본이 분류라는 분류죠. 말입니다. 네. 뭐 좀 이렇게 서지 공통점이 이렇게. 좀 있네요. 맞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의 어떤 그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자동차는 뭐 사실 자동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다가 적재적소에 적시에 부품을 딱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총 한 71개 정도 그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7개 정도의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업계의 어떤 물류 시스템의 발전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또 우수한 네.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품질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포드라는 회사가 포드. 이제 대량 생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면서 거기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포드가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심적인 것은 직접 생산하고 하청을 좀 줘요.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계속 아웃소싱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품업체들이 생기는 거죠. 조립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부품이 없어요. 그러면 서야 되는 거죠. 비상이네. 그렇죠. 하나 없으면 못 만드니까. 그렇죠. 필요한 부품을 제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끊이지 않는 것. 효율의 문제네. 네, 그것을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달 물류라고 하는 거죠. 토요타라는 업체가 뭐 7, 80년대 이제 엄청난 그 시스템적인 이제 혁신을 해가지고 네. 유명한 연구 대상이 되는데 이제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 TPS죠. 그렇게 부르는군요. 토요타의 네, 그 브랜드 네, 이름을 네. 붙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 재고의 웨이스트 또는 시간의 웨이스트 이런 걸 다 없애라. 그러니까 잉여도 없고 부족함도 없이 딱 맞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산 시스템 만드는 거죠. 야, 그래서 품질은 좋고 비용은 싼 그런 생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물류 시스템 되게 자동화도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은 게 물류 센터 자체가 자동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지 네. 사실 물건이 과공급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적재적소에 나가고 먼저 들어온 것들이 또 빨리 나갈 수 있고 이런 생산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물류 센터도 자동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센터, 수출센터 나눠가지고 뭐 영남센터 같은 경우는 내수의 물류 자동화를 구축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용 자재들을 여기 구축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자동화를 모비스에서도 추진하고 구축하고 있는 중이군요.
우리 교수님은 네. 자녀분들이랑 이게 자동차 타고 뭐 지방에 이렇게 놀러 가셨다가 올라올 때 네. 큰 뭐 이런 물류센터들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창가에서 보이면은 이제 좀 설명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이십니까? 그러면 꼰대가 됩니다. 아빠 그만해. 이 물류센터에 적용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뭐 모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동 적재 시스템 ASRS에서 재고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네. GTP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건을 꺼내서 보내주게 되거든요. GTP. Goods to Person이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필요한 사람이 창고에 가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피킹해가지고 하나씩 모아다가 이제 작업할 공간으로 가져갔는데 그 GT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갈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물건을 픽업해서 스테이션으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작업자가 직접 물건만 픽업하면 되도록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죠. 자동차 부품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네. 아무래도 폭발 위험이 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다루면 좀 더 안전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배터리가 있는 물류 창고에도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이 될까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위험품이기도 하고 네. 중량물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긴 하고요. 정비센터 중에 이제 수원 하이테크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하에 있고 공간도 아주 크진 않다 보니까 자동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진 않고 그래서 이동형 AMR 기반의 네. 이제 로봇이 배터리를 가져다가 작업하시는 분 앞까지 가져다주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이제 GTP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뭐 어떤 업계든 이제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물류 시스템에서도 이 AI의 중요성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단계를 보시면 아까 말씀 중량물에 대한 기계화가 네. 돼 있고 사람이 하지 않고 하는 것을 자동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동화에는 룰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경우에 여기에 움직이고 이렇게 해라라는 룰이 있는 거죠. 룰 베이스드인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쵸. 예. 지능화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류 창고에서 당연히 일어나게 되고요. 뭐 창고든 트럭이든 선박이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런 이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얘기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네. AI, 자동화. 그쵸. 이런 얘기를 하면 항상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제자들도 계속 이제 네. 가르치고 계시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도 많이 있으실 그럼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력을 대체하는 기술이 있고 인력을 보강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지게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 운전사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작업을 하는데 구울 안경처럼 네. 이게 다 모든 정보들이 떠요. 어디에 바코드 찍어라, 어디 갖고 와라, 이게 다 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인간을 지원해주는 네. 그런 기능인 거죠. 자동화가 추구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대체 기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체되는 대상과 새로운 잡이 생기는 대상이 매칭이 안 됩니다. 바뀌면 이분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이분들한테 주는 자리는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회사든 사회든 이런 그 전환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전환을 시키는 주체가 기업이 되겠죠. 그것을 하게 되는 그 국가 제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다른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전환을 시키기 시작한다든지 아주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될 거니까 바뀌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력 대체 이슈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도 좀 관심이 많죠. 그렇죠. 자동차 업계도 사실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학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자동화, 지능화, 이래서 AI로 대체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새로운 대체 분야가 또 생길 것 같긴 해요. 한때 뭐 창작 관련된 부분들 AI가 대체 못할 거다 했는데 그것도 정복됐는데 또 새로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들이 또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새로 계속 발굴해 나가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전환의 속도를 약간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전체 산업이 다 같이 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어느 순간 AI가 비용이 싸다 해서 한 번에 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도 딴 얘기가 하는데 우리 셋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대체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하시니까. 희망으로는 제가 제일 마지막이 되고 싶은데
왜 어떻게 논리를 좀 지금 뭐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디지털화된 어떤 그 컨텐츠를 이기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교수님이 가장 늦게 대체될 것 같으시다. 희망입니다. 저도 희망은 제일 늦게 대체됐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제일 위험한 분야가 어떻게 보면 저희 설계하시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좀 대체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야가 거기에 오리엔트돼 있기도 하고 지능화돼 있다는 것들은 거꾸로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AI가 제일 잘하는 분야거든요. 저희 저 아나운서 팀에서도 AI 앵커 뉴스 나왔어. 부들부들 떨었어요 다. 대체되면 다음에 네. 만나서 어떻게 살지 얘기 좀 하시죠. 긴장하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다들 좀 하시고 뉴스 봐야 됩니다. 신문 딱 읽으면서 어떤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계속 네. 발전이 되면 네. 우리 상상은 물류 센터부터 해서 소비자까지 쭉 자동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뭐 기술적인 건 다 돼 있고요. 네. 전자상거래 때문에 이 배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당일 배송도 일어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트럭을 써야 되고요. 그것을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이것을 로봇을 대체하거나 무인화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이제으로 배송하는 것은 한국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항공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몇 군데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몇 군데 도시에서 그러니까 성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그럼 드론 배송 시스템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 지역은 도서지요. 필요합니다. 우리 3,000원 더 줘야 되잖아요. 네, 제주도나 일부 이제 도서 지역이 많은 시도에서는 드론으로 보내는 것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이제 로봇 배송이겠죠. 로봇 배송. 네, 로봇 배송 이제 이렇게 지금 가다 보면 길에서 이제 실험하는 거 뭐 이렇게 쇼트 같은 거 나오죠.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다니면서 널렁 다니면서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네. 막 하는데 그게 실험 아직은 어설픈데. 어설픈데 네. 배송 로봇이 굉장히 정교한 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로봇이 얼마일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인력을 효율이 대체하는 부분하고 비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순간에는 가능할 겁니다. 야, 진짜 신기하네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신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출고해서 받을 때까지 좀 기간이 걸리잖아요. 네. 뭐 몇 개월 기다려야 될 때도 네. 있고, 뭐 자동화가 이렇게 점점 확장될수록 그 받는 시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보세요? 특히 뭐 자동화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 시간 자체를 쭉 짧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 지능화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훨씬 더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사양을 굉장히 잘 예측을 해준다든지 그거에 대한 부품들을 미리 발주를 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놓고 생산 스케줄 같은 경우도 지능화해서 가장 효율적인 스케줄로 만들어서 차가 기존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또 우리 그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오늘 더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과도 지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방송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분위기 좋고 게스트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할 도리를 하는 건데. 물류는 저희 연구소단에서는 크게 사실 와닿는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저도 요 이제 회차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해봤고 굉장히 또 뒷단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재밌게 듣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빌리티에 맞닿아 있는 새로운 소식들 저희가 매회 또 새롭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